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 사업자 또는 예비 사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세금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상담 거의 똑같게 제가 해드릴 거고요.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강의만 들으신다면 웬만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세금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1월하고 7월 두 번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가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혼자 신고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그 알바들이 도와주거든요. 그 알바들이 도와줘서 신고했다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들이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저도 옛날에 찍어 놓은 게 있고, 근데 실제로 본인의 업종에 맞게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으로 내 신고가 100% 완벽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월하고 7월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월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4월하고 10월 또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분들이 세무대리인한테 연락이 와서 처음에 좀 짜증을 내요. 세무사님, 분명히 1월에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금액을 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4월 달에 쪽지가 날라왔더라. 또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데 뭐 세무사님이 신고를 잘못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4월하고 10월은 정확하게 법적 용어로는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이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너 이만큼 내. 근데 이 고지서에 나온 금액의 기준은 앞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4월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부가세를 냈잖아요. 만약에 1월에 부가세를 내가 1,000만 원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7월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그 6개월을 또 절반으로 쪼개요. 그러면 3개월이겠죠. 그러면 그 3개월에 대한 부분을 미리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4월에는 500만 원의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 금액은 내지 않으면 벌금 붙고 낸다고 크게 혜택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4월 달에 내고 7월 달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매출도 똑같은데 부가세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세무사님, 이번에 부가세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무사가 부가세를 줄인 게 아니라 4월 달에 미리 냈던 금액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똑같은 매출인데도 부가세가 적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내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돈도 주기적으로 회수를 하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대표님들이 종합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를 엄청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가가치세 많이 내시는 분들은 뭐 몇천, 몇억 단위로 내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내시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월하고 10월에는 앞전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딱 한 번만 신고합니다. 자, 이 신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서 가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일정 금액, 그러니까 영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사인해서 제출하시면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세무대리인이 돈을 못 벌어요. 이런 단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뭐가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도 뭐냐면 앞에 부가가치세도 4월하고 10월하고 끊어냈어요. 똑같이 종합소득세도 6개월 뒤에 끊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법정 용어로는 중간예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내가 뭐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신다면
11월에 절반 금액인 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원천세라는 걸 신고를 해요. 사업자분들이 제일 오해를 하시는 게 나 4대 보험 넣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잘 적었고 공단에 가서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다. 나 이 사람 월급 뭐 200만 원으로 측정해가지고 4대 보험을 내겠습니다. 그러고 통장에서 4대 보험이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공단에다가 4대 보험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서에다가 내가 이 사람의 월급을 2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신고를 언제 하냐면 월 초에 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이렇게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직원 뽑고 4대 보험 공단에 가서 열심히 신고하고 그리고 끝난 줄 알거든요.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공단이랑 자료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너 왜 신고 안 했어? 라고 해서 가산세까지 물어가지고 막 세금 튀어나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쓰실 때도 꼭 주의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금 일정을 알아보았으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10%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 1100만 원, 정확하게 100만 원을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설업, 뭐 제조업 이런 대표님들은 부가가치세 내는 게 엄청 큰 단위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무사한테 막 짜증을 내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구분해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결제할 때 부가세 구분해서 따로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밥 한 그릇을 먹어요. 국밥 한 그릇에 뭐 8,000원입니다. 그럼 8,800원 주세요라고 안 하고 그냥 그 8,000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정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반발이 좀 많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통장에다가 10% 빼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10%인데 부가가치세는 사실 말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간접세라고 하거든요. 내가 대신 세금을 내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근로자 같은 분들이 오늘 국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이 국밥 먹고 세무서 가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내가 내야겠다. 그러면 아마 세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모든 근로자들이 매일 와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내려올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지만 내가 못 내니 사업자야. 내가 너한테 부가가치세를 10% 더 줄 테니까 네가 나중에 내줘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실 말해서 세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통장에 들어오면 다 내 돈이지. 그리고 써요. 쓰고 나서 막상 부가가치세를 하니까 돈이 없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맡겨둔 돈인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엄청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대표님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매출과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득만 아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 수입하고 소득은 다릅니다. 수입은 내 총 매출이고 소득은 내 수입에서 내가 쓴 경비를 뺀 부분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수입과 필요 경비.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뭐 현금 매출 누락을 하지 않았는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받고 싸게 해주거든요. 자, 이런 현금을 받고 세금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출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은 똑바로 신고했는데 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넣지 않았는지를 또 세무서에서는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표님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소득에 따라서 대표님의 세금과 그리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도 낮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야 어쩔 수 없이 뭐 신고하는 대로 다 한다 치고, 그러면 경비를 얼마만큼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당연히 내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경비 처리해서 세금 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근데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일 이상적인 경비 처리는 남들 내는 만큼 내는 거예요. 그럼 남들 내는 만큼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을 다 일일이 세금 신고한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사람들만 몇몇 골라서 보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문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걸렸을 때 세무서에서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과한 경비를 처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세무서에서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이 도소매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도소매를 하시는 전국에 있는 사업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매출 1억일 때 어떤 사람은 세금을 1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을 냅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 원, 50만 원, 80만 원이 모여가지고 평균적으로 매출 1억일 때는 8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라고 데이터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마진율, 그리고 어렵게 말하면 소득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소득률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소득률이 10%다 라고 하신다면 매출 1억일 때 경비를 9천만 원 처리하고 내 소득은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경비를 과하게 9,800만 원 처리해가지고 2%대 소득률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전화 오겠죠. 아니, 남들은 소득률이 10%인데 왜 본인은 2%세요?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는데 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처리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쓴 경비도 넣으신 거 아닌가요? 라고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세금은 남들 내는 만큼 내자. 세무대리인이 정해주는 만큼 경비 처리해서 세금은 적당히 내자. 그래야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라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는 1금융권 가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적금입니다. 적금인데 세금 혜택도 볼 수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퇴직금을 줘요. 근데 사업자는 일하다가 그만두면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라는 적금을 넣고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내가 폐업할 때 그 돈을 찾아가라는 거죠. 자, 근데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내가 넣다가 중간에 해지하시면 세금 혜택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찾을 수 있냐? 내가 폐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월 5만원씩 넣고, 내가 이번 달에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100만원 넣으시면 돼요. 이 한도적인 부분은 은행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세금 상담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를 내고 나시면 사업자 통장을 내셔야 되고, 이 사업자 통장을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경비 등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자 통장은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 가셔서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면 은행이 권유를 하실 거예요. 혹시 사업자 카드도 한 개 만드셔야 되는데 사업자 카드 만드시겠어요? 사업자 카드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카드를 꼭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또 연회비 내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체크카드를 만드셔도 되고, 기존에 본인 명의의 사용하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셔야지만 내가 세금 신고할 때 이게 땡겨 와지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 명의의 카드는 사업을 시작하면 홈택스에 등록을 하자. 자,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장에 맞게,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세무대리인한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꼭 기장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세요. 나중에 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금이 나중에는 내가 번 것보다 더 크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꼭 주위에 있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십시오. 대신 전화 상담 오시면 상담 수수료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개인 사업자 세금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 사무실에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세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사업자분들 모두 대박 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